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삶이 존엄한 만큼 죽음도 존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받는 호스피스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 가운데 임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2017년에 사망한 환자 76.2%가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한 달 동안 의료비 지출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는 뜻입니다. 낯선 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달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형태와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호스피스 전담팀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5년 안에 2배로 확대됩니다. 또 호스피스 대상도 말기암 등 4개 질환에서 장기별 질환으로 늘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심혈관 질환, 심부전, 치매,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을 단계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현재의 4배 이상인 800곳으로 늘리고 연명의료 상담과 결정 이행에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죽음을 결정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이 연명의료 결정의 법률을 안락사랑 연결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좀 존엄사라고 얘기도 하고 안락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3만 6천 명이 선택하신 그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보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작성하는 의향서는 말기 상태를 제대로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질환 말기에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물과 산소, 영양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